안녕하세요. 혼자서 가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찾아 헤맨 것이 와이너리 투어입니다. 사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 와이너리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데 대부분 전원 지역에 위치한지라 렌트카도 싫고 업체 투어도 싫은 제가 굳이 혼자서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하니 적당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갈 수 있겠다 싶은 곳을 찾아도 투어 가격이 비싸서 제게는 적당치가 않았습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쉽게 나타날 리가 없겠죠. 구글에 뜨는 와이너리는 모두 뒤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다 보니 드디어 제 조건에 딱 맞는 와이너리를 찾았습니다. 피렌체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10분 달려서 판자노로 갑니다. 판자노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가면 바로 그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와이너리가 제공하는 투어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포도밭과 양조장 구경이 포함되어 있고 18유로 클래식 투어는 와인 테이스팅 2가지를 하고 35유로 브런치 투어는 와인 3가지를 맛보면서 브런치 식사를 하고 50유로 런치 투어는 와인 4가지를 곁들여 풀코스 식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포도 농장과 생산 과정 등이 궁금했고 그 맛이 어찌 다른지 정도만 경험하고 싶었기에 식사 없이 와인 몇 잔만 마셔볼 수 있는 18유로 클래식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투어의 예약 인원이 적어도 2명은 돼야 한다길래 난감해하다가 메일을 보냈더니 혼자라도 받아주겠다고 해서 투어 예약을 하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토스카나의 와이너리 투어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한껏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합니다. 버스 티켓은 전날 미리 예매를 했었고 판자노 행인지 잘 확인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에나와 피렌체에 머물면서 토스카나 들판을 몇 번 달렸었는데도 언제나 님 만나러 가는 길 마냥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판자노는 제가 다녔던 토스카나 소도시들 중에서 가장 소박했던 곳이었습니다. 소박하고 평화로워서 아름다웠던 판자노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해보겠습니다. 판자노에서 와이너리까지 구글에서는 걸어서 2-30분 걸린다고 했는데 전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평화로운 토스카나를 걷는 기분을 길게 늘려서 오래오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이탈리아 토스카나가 오직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고 푸른 나무와 들판, 새소리, 그리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소리만이 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와이너리이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길에 선물 같은 시간이 있어서 여행은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와이너리에 제가 1번으로 도착했는데 주인 아가씨가 쌀쌀맞다고 해야 하나 무뚝뚝하다고 해야 하나 암튼 불편하게 저를 맞이하더군요. 다소 거친 이탈리아 국민성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던 때라 상처받지 않고 다른 일행들을 기다렸습니다. 투어는 농장 둘러보고 식사를 할 거라고 아가씨가 제게 얘기하길래 난 음식 포함하지 않은 클래식 투어라고 알려줬습니다. 뭐 그냥 와인이랑 간단히 먹는 거다 하면서 대충 넘어가길래 와인과 어울리는 치즈나 스낵 같은 걸 주려나 보다 했습니다. 투어 인원은 20명 정도였는데 동양 사람은 딱 여자 3명뿐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저 한국 이렇게 세 나라에서 각기 1명씩이었는데 다른 2명은 모두 외국 사람과 커플이었고 저만 홀로 왔더군요. 주인 아가씨의 안내에 따라 포도와 올리브 농장을 구경하고 와이너리의 생산 과정을 간단하게 구경했습니다. 전 캐나다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몇 번 경험했던 터라 이탈리아는 어찌 다른지 궁금해서 주인 아가씨를 바짝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들으려고 했었는데 역시 짧은 영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농장을 둘러본 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빼고 모두 런치 투어를 신청한 사람들이라서 난 어째야 하나 하다가 투어 전에 아가씨랑 나눈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시음은 해야 해서 저도 일단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식사가 진행되는지 설명도 없길래 적당히 몇 잔 마시다 일어나지 뭐 했었습니다. 근데 그 쌀쌀맞던 아가씨가 제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너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풀코스 음식과 와인 다 먹어도 되고 비용은 클래식 투어 가격만 받을게 하더군요. 아가씨가 왜 갑자기 제게 후하게 대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만 감사하게 받고 즐겁게 지내자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한 식탁은 먹고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쾌활한 4명의 중년 아줌마들이 테이블의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제게도 말을 걸면서 챙겨주더군요. 혼자 온 제가 신기했는지 어디서 왔냐, 어떻게 여행하냐, 어떤 와인이 맛있냐 등등 마치 자기들 일행인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어색하지 않게 대화도 나누며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타터와 함께 이탈리아 대표적 토착 포도 품종인 산지오베제 100%로 만든 로제 와인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스타터 음식들이 다 맛있더군요. 게다가 올리브 오일도 직접 생산하는 오가닉이라고 미리 알아서 그런가 맛도 기분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키안티 클라시코 디오시지 레드 와인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키안티 클라시코는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의 토스카나 지방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키안티 클라시코의 포도 품종은 기본적으로 산지오베제를 사용하고 약간의 다른 품종과 블렌딩을 한다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옆에 캘리포니아 아줌마에게 물었더니 피노누아 포도가 섞였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숙성은 오크통에서 1년을 거치고 병입 후에 적어도 6개월 숙성을 한 후 출고를 한다고 합니다. 와인이 파스타랑도 잘 어울리고 파스타 반죽은 어찌 했는지 두툼한데 식감이 쫄깃하고 가볍게 버무려진 미소스와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디오시지 레드 와인과 고기 요리가 나왔습니다. 리제르바가 붙은 와인은 일반적으로 숙성 기간도 더 길고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통과한 등급이 높은 와인입니다. 와이너리에서 내놓은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는 100% 산지오베제 품종으로 오크통에서 2년의 숙성을 거치고 병입 후에 또 적어도 6개월의 숙성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색상도 두 번째 와인보다 짙어지고 타닌 함량도 많아진 듯 했는데 전 아무래도 좀 가볍게 느껴지는 두 번째 와인이 더 맛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디저트와 디저트 와인이 나왔고 어떤 종류 와인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탈리아 디저트 와인으로 유명한 달달한 모스카토였으려나 추측만 합니다. 쌀쌀맞은 주인 아가씨의 뜻밖의 호의에 잘 먹고 잘 놀다 가면서도 아가씨가 여전히 무뚝뚝해서 저의 감사 인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언젠가 또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빚만 지고 떠납니다. 다시 판자노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하는데 왔던 길을 또 걸으면서도 역시 토스카나의 들판은 내 마음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길도 좋다고 하며 걷고 있는데 아까 같이 놀던 캘리포니아 아줌마들의 차가 옆에 서더니 적당한 위치에 내려주겠다고 타라고 합니다. 혼자 걷는 길도 좋았고 또 이미 배려를 많이 받았던 터라 더 이상 폐를 끼치기 싫어서 감사의 뜻만 담아 거절을 하고 또다시 걸었습니다. 토스카나 와이너리 투어를 내 여행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도 안 된다 싶으면서도 끼워 넣었던 일정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즐겁게 마쳤습니다. 판자노 버스 정류장에서 그레베인 키안티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일정이 남아있고 하루 해가 아직 다 저물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었거나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